지난 영상에 이어 틱톡 2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틱톡이 중국 공산당을 위해 여론 조작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처음 나온 것은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때였습니다. 당시 홍콩에서는 정권을 잡은 친중 정부가 반중 정치인을 중국으로 송환할 수 있는 범죄인 인도 법안을 추진하면서 무려 100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민주화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미국 언론 워싱턴 포스트는 틱톡이 홍콩 민주화 운동 관련 영상을 사용자에게 추천되지 않도록 추천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트위터와 같은 다른 SNS에서는 홍콩 시민들의 시위 영상을 쉽게 찾을 수 있지만 틱톡에서는 볼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는데요. 이에 대해 바이트댄스는 틱톡 이용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10대에서 20대 사용자가 시위 영상보다는 춤이나 노래 부르기 등 일상적인 영상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시위 영상의 추천율이 낮은 것이라며 알고리즘 조작을 한 것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영국 언론 가디언이 입수한 바이트댄스의 내부 문서를 통해 틱톡이 티벳 분리독립, 천안문 사태와 같은 중국의 민감한 주제가 포함된 영상을 검열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는데요. 바이트댄스는 해당 문서에 적힌 내용은 이미 오래전에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현재는 콘텐츠에 대한 검열을 절대 하지 않는다며 검열 의혹을 계속해서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틱톡의 여론 조작에 대한 의심이 미국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기 시작한 것은 2023년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발생한 직후였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테러로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뜻밖에도 전쟁터와 멀리 떨어진 미국 땅에서 전례 없는 세대 갈등을 유발하며 틱톡 금지에 대한 논란을 다시 부추기는 계기로 작용했는데요. 하마스의 선제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이었지만 이후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으로 팔레스타인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자 뉴스를 접한 미국 청년층 사이에서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동정론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동정론은 청년층이 주로 사용하는 SNS 틱톡을 통해 표출되기 시작했고 틱톡 내에는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영상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청년층의 분노에 전통적으로 유대인의 우호적이며 친이스라엘 성향을 가지고 있던 미국 중장년층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에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며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던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 틱톡에서 만들어지는 반이스라엘, 반유대주의 콘텐츠는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수준이었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국 정치권에서는 틱톡의 알고리즘이 고의적으로 팔레스타인의 편향적인 콘텐츠를 퍼뜨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세대 갈등을 부추겨 미국의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려는 중국 공산당의 의도가 알고리즘에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틱톡은 이번에도 알고리즘 조작은 전혀 없었다며 여론 조작 의혹을 부정했는데요. 그러나 이전의 의혹들과 달리 이번 논란은 미국 정치권의 어마어마한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결국 2024년 4월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심해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키면서 틱톡은 또다시 미국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반전이 일어나면서 틱톡의 운명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바로 4년 전 틱톡 금지를 주장하며 행정명령을 발표했던 트럼프가 이번에는 틱톡 금지에 반대하며 틱톡 구하기에 나섰다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가 난데없이 틱톡 구하기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대통령 선거 때문이었습니다. 틱톡 금지법이 통과되던 당시 바이든과 트럼프는 4년 만에 대선을 앞두고 치열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4년 전 트럼프의 퇴출 시도가 실패한 이후 틱톡은 어느새 미국인 1억 7천만 명이 사용하는 거대한 SNS 플랫폼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즉,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틱톡을 이용하는 미국인들이 많아졌다는 뜻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틱톡 금지법 또한 당장 틱톡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트댄스에게 270일이라는 기한을 주고 미국 기업의 틱톡을 매각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목적인 법안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 정부의 여론 조작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는 미국만의 안전한 틱톡을 만들겠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런 배경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틱톡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틱톡 사용자들은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킨 바이든에게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심리를 정확히 파악한 트럼프는 틱톡 금지를 주장했던 4년 전과 달리 완전히 입장을 바꿔 틱톡 금지 반대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직접 틱톡 계정까지 만들어 틱톡을 구하고 싶다면 트럼프에게 투표하라며 틱톡 내에서 선거운동까지 하기 시작했는데요. 개설 5일 만에 트럼프의 계정은 500만 팔로워를 돌파했고 올리는 영상마다 수천만 조회수를 달성하며 틱톡을 사용하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공략했습니다. 심지어 틱톡 금지법에 서명한 바이든조차 어쩔 수 없이 틱톡 계정을 만들어 선거운동에 활용하기 시작할 정도였죠.
하지만 재밌고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10대, 20대가 많은 틱톡에서 독특한 캐릭터를 자랑하는 트럼프의 인기는 바이든과 그 뒤를 이어 등장한 민주당 후보 해리스를 압도했는데요. 그 결과 선거가 끝날 때쯤 트럼프의 틱톡 계정은 무려 1,500만 팔로워를 달성해 500만 팔로워의 해리스보다 3배나 많은 팔로워를 확보했습니다. 틱톡 덕분인지는 몰라도 대선 당일 18세에서 29세 청년층의 트럼프 지지율은 바이든에게 패배했던 4년 전에 비해 6%나 상승했는데요. 틱톡 금지를 반대해왔던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틱톡 금지법이 철회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슬슬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취임일은 2025년 1월 20일, 틱톡 금지법이 규정한 270일이 끝나는 날은 취임일 하루 전날인 2025년 1월 19일이었는데요.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매각하지 않은 상태로 디데이가 점점 다가오자 1편 오프닝에서 봤던 것처럼 틱톡 크리에이터들은 불안에 떨며 구독자들과의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틱톡의 일부 크리에이터들이 샤오홍슈라는 또 다른 중국 동영상 SNS 플랫폼으로 넘어가 틱톡에서 왔다라는 영상을 올리는 틱톡 난민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죠. 결국 19일까지 틱톡 매각이 진행되지 않자 틱톡은 미국에서의 서비스 중단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앱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믿어보자는 알림을 띄우며 사용자들에게 아직 틱톡의 운명이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기대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월 20일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자 모두가 트럼프의 입에서 나올 말에 주목했는데요. 얼마 후 틱톡에는 틱톡의 부활을 축하하는 영상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틱톡이 부활한 것은 틱톡 금지법에 예외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조항은 만약 바이트댄스가 270일 내에 틱톡을 매각하지 않을 시 대통령 권한으로 매각 기한을 최대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트럼프는 이 조항을 이용해 취임과 동시에 틱톡의 매각 기한을 75일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덕분에 틱톡은 서비스 중단 12시간 만에 다시 복구 소식을 알릴 수 있었죠. 하지만 트럼프의 조치는 결국 바이트댄스가 75일 내에 또 틱톡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틱톡을 완전히 부활시킨 것은 아니었는데요. 사실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매각하지 않는 것은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4년 전 트럼프가 틱톡을 금지했을 때만 해도 바이트댄스는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과 매각 협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를 지켜보던 중국 정부가 갑자기 틱톡의 추천 알고리즘 기술에 대해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바이트댄스는 마음대로 매각 절차를 밟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중국 정부를 설득하지 않으면 틱톡은 미국 기업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트럼프는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한 SNS가 된 틱톡을 이대로 미국에서 사라지게 둘 수는 없었는데요. 그래서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중국과의 무역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폭탄 발언으로 중국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지분 100%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미국 기업이 50% 이상의 지분을 갖는 조건으로 바이트댄스와의 합작 투자도 가능하다며 협상의 달인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한편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자 이번에는 정말 틱톡이 매각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여러 기업들이 인수 후보로 물망에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후보는 트럼프 당선에 큰 공을 세우고 트럼프의 최측근 자리를 차지한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텍스트 기반의 SNS X를 가지고 있는 머스크가 동영상 기반 SNS 틱톡까지 인수한다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위협할 어마어마한 SNS 제국을 갖게 될 거라는 장밋빛 예측 때문이었는데요. 트럼프 또한 머스크가 원하기만 한다면 바로 인수 승인 허가를 내주겠다며 머스크의 틱톡 인수 시나리오를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머스크가 직접 틱톡 인수에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머스크의 틱톡 인수 시나리오는 없던 일이 되어버렸죠. 이외에도 전세계 구독자 수 1위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가 틱톡 인수에 참여하겠다고 발표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트럼프가 국부펀드 설립을 발표해 정부가 직접 틱톡을 인수할 수도 있다고 발언해 틱톡의 주인이 누가 될지는 여전히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한편 국가 안보를 이유로 틱톡 금지를 논의하는 국가는 미국뿐 아니라 유럽, 캐나다, 인도, 일본 등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틱톡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여론조작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2024년 12월 기준 틱톡과 틱톡 라이트의 국내 이용자 수는 페이스북을 앞지르고 조용히 900만 명을 돌파하고 있는 중이죠. 아무튼 트럼프가 연장한 75일의 매각 기한이 끝나는 날은 2025년 4월 4일인데요. 앞으로 틱톡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브랜드 백과사전 틱톡 편이었습니다.